1868년부터 1936년까지 살았던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단편소설 노파 이제르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심 고리키는 10살 때 고아가 되어 그가 받은 교육은 3년 동안의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였지만 평생 19개의 직업을 가졌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지성을 쌓았습니다. 고리키는 솔직하면서도 단순한 언어로 어떠한 구속도 거부하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의 철학을 작품 속에 그려 넣었다고 평가되는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에서 고리키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말하고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이에 관한 1년 전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속에서 노파 이제르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초원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못된 종족이 나타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광활한 초원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숲속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숲을 빠져나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돌아가 악독한 종족과 싸우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언제 끝날지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더 깊은 숲속으로 계속 나가는 것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은 결정을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지 말지,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을 올릴지 내릴지, 물값, 전기값을 올릴지 내릴지, 나의 세금을 얼마나 낼지 등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정치를 하겠다는 나쁜 인간들이거나 정치가 뭔지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연금, 물값, 전기값, 세금 등에 관심이 있으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거나 바보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단꼬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단꼬는 젊고 잘생긴 젊은이였다우. 그는 이렇게 말했지. 생각만으로는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워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이러들 나세요. 숲을 지나갑시다. 숲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엔 끝이 있듯이 말이에요. 자, 갑시다. 단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지. 숲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들은 힘을 잃어갔지. 그러자 사람들은 젊고 경험 없는 그가 자신들을 어디론가 이끈다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단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는 그들보다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생기 있고 분명했지. 그때의 숲은 마치 태초의 어둠처럼 그렇게 어두웠지. 그들은 숲의 장엄한 소음 아래 멈춰섰지. 떨리는 어둠 속에서 피로에 지치고 악에 바친 그들은 단꼬를 심판하기 시작한 게야. 단꼬, 그들이 말했지. 자넨 우리에게 쓸모없고 해로운 인간이야. 자넨 잘난 체하며 우리를 이끌었지만 길도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어. 자네는 죽어 마땅해. 단꼬는 그때 그가 힘들게 이끌어온 그들이 짐승처럼 변해 있음을 보았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증오의 빛이 어려 있었지. 그때 당꼬의 심장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 분노는 곧 사그라들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사나워져서 눈이 그렇게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들은 그의 대항을 내심 기대하며 늑대 같은 눈으로 그를 겹겹이 에워쌌지. 그러나 당코는 이미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더욱 환하게 타올랐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당코가 소리쳤어. 그리곤 돌연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뜯어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지. 심장은 태양처럼 환하게, 아니 태양보다 더 밝게 타올랐고 사람들을 향한 위대한 횃불로 밝혀진 숲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지. 가자. 당코는 소리치며 뜨거운 심장을 높이 움켜쥐고 길을 밝히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갔던 게야. 모든 사람들은 기적같은 심장에 매료되어 빠르고 용감하게 달려나갔지. 당코는 내내 앞장서 달렸고 그의 심장은 더욱더 환하게 타올랐어. 마침내 숲은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지. 그들 뒤 숲 위로 태양이 반짝이고 초원이 싱그럽게 숨쉬었지. 자랑스럽고 용감한 당코는 광활한 초원으로 시선을 던졌지. 그는 기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그리고 넘어져 죽어버린 게야. 그런데 기쁨과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고 당코의 시체 옆에 그의 위대한 심장이 아직도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지. 한 명의 조심성 많은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으로 그 자랑스러운 심장을 밟아버렸던 게야. 그래서 이렇게 심장은 작은 조각들로 갈라져 꺼져 버렸지. 바로 저 불똥들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지. 소나기 앞에 나타나는 초원의 하늘색 불꽃들. 노파가 자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초원은 섬뜩하리만치 조용해졌다. 마치 숲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가슴을 사르고 죽은,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무엇도 바라지 않은 용감한 당코에게 감동한 것 같았다.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했듯이 인류가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당코처럼 젊은 영웅들이 나타나 인류를 구했습니다. 위기 상황인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당코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서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그 젊은이들을 나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